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커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우는 짐 로저스의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2편 바로 준비했습니다. 방금 1편 제가 만들었는데 한국어판 서문이었어요. 그래서 와, 너무 재밌네요. 제가 2번 거의 완독을 했던 것 같고 세 번째 또 있는 건데 또 재밌네. 역시 짐 로저스랑 약간 생각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분의 사상을 제가 다 흡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제 한국판 서문은 1편을 읽어드렸고 2편은 들어가기에 앞서 라는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진정한 서문이죠. 이제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있어요. 안의 내용이 소주제가 돈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주제 역사는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세 번째 소주제 100년 전 일어난 미국의 거품 붕괴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 네 번째 소주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고하지 마라. 변화에 대응하라. 와, 듣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나는 늘 역사에 입각해서 몇 년 앞을 보려고 한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앞날을 읽는 힘이 생기고 특히 돈의 흐름이 보인다. 성공하고 싶다면 장래를 예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투자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뮤지션이든 축구선수든 회사원이든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성공하고 싶다면 앞날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2007년에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한 것도 다가올 아시아의 세계를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역사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미국의 예일대를 졸업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밟을 때였다. 나는 예일대학에서 미국사와 유럽사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국사를 전공했다. 괄호 열고 부끄럽게도 당시에는 미국과 유럽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때 얼마나 무지했는지 지금은 안다. 가로 닫고. 어쨌거나 영국사를 공부하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과 유사한 일이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걸 알았다. 훗날 뉴욕 월가의 투자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돈, 즉 자본은 과거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이후로 수십 년에 걸쳐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역사, 그 외 지역의 역사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의 세계 일주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제 이 두 눈으로 또 똑똑히 확인했다. 내 책에도 썼지만 첫 번째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6개의 대륙을 달렸고 두 번째는 벤츠를 타고 116개국 24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녔다. 이 두 번의 여행으로 나이가 들수록 세계를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 책 있었고 세계 자극적인 나라보다는 재밌진 않았는데 이분이 좀 로스가 오토바이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아마 겪었던 일을 썼던 책이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책일 거예요. 이 책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 돌아다니면서 여기 예를 들어서 나라가 생각이 나는데 오토바이 딱 들어가는데 어떤 아프리카,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 되게 유명했는데 아프리카 같은 어떤 소국 조그만 나라, 별로 유명하지 않은 나라에 딱 갔는데 여기 봐라, 원자재인가 어떤 게 너무나 싼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갑자기 공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 봐라,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자했더니 보기 좋게 몇 년 뒤에 엄청나게 돈이 불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장 감각을 익혀야 된다라고 이제 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방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업 방문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가만 보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 왜냐면 주가만 봐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워낙 기관 투자자나 그냥 개인 투자자 분들이 그냥 주가를 보고 들어와서 좀 올렸다가 빠지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정도 빠지면은 우리가 뭐라 그러지? 어떤 법칙이 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 법칙에 따라서 주가는 삼파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오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진짜로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짐 로스는 그렇게 투자하지는 않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단기 트레이딩이고
짐 로스는 실제로 현장을 만져보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짐 로스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생산직 분들에 얘기해보고, 경비 아저씨하고 얘기해보고, 현장 직접 돌아다니면서 여기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고 실제로 현장 감각을 익힐 것 같아요.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스트리트 스마트라는 책입니다. 갑자기 다시 읽고 싶네요. 한번 조만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에서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배운 덕택에 난 지금까지 리먼 사태, 2008년 세계적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사태, 중국의 대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북한의 개방 문제 등 수많은 일을 예상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소주제, 역사는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중요한 것은 역사는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작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History doesn't repeat itself, but it does rhythm. 이라는 말을 가리키는데, 이 말을 마크 트웨인이 정말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그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사건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일어났다. 전쟁, 기아, 불황, 외국인 박해, 무역전쟁, 이민 문제, 이러한 문제가 모습을 바꾼 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와 유사한 문제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알면 현재의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도. 흔히 역사는 되풀이된다. History repeat itself죠. 라고 하는데 정말로 똑같이 되풀이되지도 않는다. 리듬을 타듯이 조금씩 형태를 바꾸면서 반복을 계속하는 것이다. 가령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서 거품이 일어났다. 주택과 금융을 중심으로 자산 가치가 폭증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그러죠. 는 말했다. 마침 그 무렵에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일본인도 부동산을 사려고 지체 없이 뉴욕으로 날아갔다. 주택가격이 멈출 줄 모르고 폭등하자 더 오르리라 기대한 것이다. 그렇게 미국 전체가 거품 경기로 호황을 누리자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조차 경제가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New Economy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을 정도다. 하지만 거품이 꺼진 후 New Economy라는 용어는 모든 지면에서 사라졌다. 별일 아니다. 미국이 경험한 것은 신경제도 뭣도 아닌 단순한 거품 경제였기 때문이다.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지난번 거품 붕괴와 동일한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또 여기서 또 들어보니까 미국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하느냐 거품이냐 라는 이제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보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모를까요? 네, 나스닥을 진지하게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스닥의 과거 히스토리를 진지하게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네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주제, 100년 전 일어난 미국의 거품 붕괴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 나오네요. 그도 그럴 것이 약 80년 전에 미국은 이미 유사한 일을 겪었다.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이 과거의 영광을 잃자 이를 대신하여 경쟁력을 얻은 곳이 미국이다. 중공업에 대한 투자 확대, 자동차 산업의 약진,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전례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당시 제31대 대통령인 하버트 후버는 이를 영혼의 번영이라고 불렀다. 새 시대, 황금의 20년대라는 말도 생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혼도 뭣도 아니었고 그저 거품 경기에 지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 뉴욕 월가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그것이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1980년대 말 대형 거품이 일기 시작했다. 역사를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품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 이걸 거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본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같은 견해였다. 일본만은 다르다. 거품이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다를 거라고 우기됐다. 이번엔 달라. This time is different. 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위험한 징후다. 투자하는 사람은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상 이번에는 달라 라는 건 절대 없기 때문이다. 이건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여기까지 들으니까 지금 코스피가 정고점인가요? 그거 뚫지 않나요? 그래서 어제 속보가 나오는 것 같아요. 2700을 돌파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한 신호일까요? 우리는 한국 코스피는 못 올라가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조니 대표님은 20년 투자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약간 조마조마하긴 하네요. 과연 계속 주식을 사서 모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견이 이거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짐 롤스는 되게 더 넓은 시각에서 얘기하는데 저같이 시야가 좁은 사람은 자기 안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역사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만약 역사적 소견이 저보다 더 깊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또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역사를 기반으로 주가 지수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또 반문,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사고하지 마라. 변화에 대응하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고하면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비웃는다면 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듬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피부로 느끼고 거기에 순응하라는 말이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변화에 잘 순응하지 못한다. 가령 여러분이 40대이고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 하면 가졌다 해도 변화를 거부하면 언젠가는 그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역사에 입각해서 앞날을 잃고 시대에 순응하는 방법에 대해 나 나름대로 설명했다. 이것이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라고 하네요. 역사에 순응하라는 거네요. 중요한 말이 첫 번째 좀 인상적이네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비웃는다면 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어디에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야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야 거기 누가 투자하냐? 야 거기 무슨 오르지도 않아 라고 하는 주식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거기 위험해.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맞을 수도 insane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곳. 네, 과감하게 엄청 위험하죠. 가는 것. 큰 성공의 요인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저도 유튜브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딱 만들어가지고는 크게 성공하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졸꾸라는 말이 있잖아요. 졸라 꾸준하게. 졸려도 꾸준하게. 졸업한 뒤에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keep going. 그 신사임당이 책 냈지만 keep going 하는 거. 조금씩 계속해서 하는 게 성공의 발판이다. 맞죠?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걸까요? 그쵸?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의 초월차선을 보면은, 그 책, 엔젤 드마코의 부의 초월차선을 보면은, 이게 부의 인도, 서행차선이죠. 지금 졸라 꾸준하게 하는 게, 졸구가 서행차선이에요. 초월차선은 그냥 남들과 다르게 빠르게 성장해버리는 거죠.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부의 초월차선이고, 부의 초월차선이 크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어요. 야, 너 엄청나게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어. 다른 책들은 천천히 꾸준하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방식을 아침마다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암시를 해야만이 천천히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책은 빨리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책이 대박이 난 거죠.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모티콘을 만들어요. 근데 남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고 펜털로 만들고 해도 근데 남들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색깔을 아예 뺏어낸다든지 색깔을 안 둔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펜 방식이 아니고 난 그냥 연필로 내버린다든지 라고 물론 이모티콘이라는 그 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거칠게 그려버린다든지 되게 다른 사람들은 되게 깔끔하게 그리는데 나는 되게 그냥 거친 뭐 수묵화 같은 이모티콘을 좀 그린다든지
이런 느낌의 이모티콘을 제출하는 게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졸군은 좀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성실하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1%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매일 꾸준하게 하는 게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act different 하는 거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행동을 하면 성공한다는 거죠. 왜? 아침에 인간을 오래 한다든지 이런 게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남들 다 놀 때 열심히 한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think different. 행동은 열심히. 그러니까 work hard 하되 생각은 think는 different하게 해야지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다가도 그냥 시킨 대로 꾸역꾸역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 여러분 자신만의 차별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 로스 책이 참, 그래서 말이 되게 두근두근 거리지 않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두근두근 거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괜히 세계 3대 투자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